삼국지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전쟁은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한 나라는 결국 무너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란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잡고 싶어서, 영토를 넓히고 싶어서, 혹은 누군가의 야망이 너무 커서 전쟁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전쟁은 오랜 시간 안에서 쌓인 균열이 겉으로 터져나온 결과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삼국지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삼국지는 단순히 영웅들이 칼을 들고 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구조가 무너졌고 왜 사람들이 더 이상 나라를 믿지 않게 되었으며 그 결과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가 이겼는지보다 왜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당시 한 나라는 겉으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있었고, 조정도 있었고, 관직도 있었고, 법도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권력은 무너지고 있었고, 백성은 점점 더 가난해졌고, 조정은 백성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첫 번째 신호는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제도를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라가 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나라가 없는 상태.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움직이지 않고 자기 살기를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국가만이 아닙니다. 회사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안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그건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도 그랬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권력이 너무 좁은 곳에 몰렸다는 점입니다. 나라가 건강하려면 힘이 한쪽으로만 몰리면 안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하고 견제가 있어야 하고 결정이 위에서 아래까지 흐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후한 말이 되면 권력은 점점 왜곡됩니다. 황제는 있으나 실권은 없고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가 무너집니다. 정치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행정이 무너집니다. 행정이 무너지면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것이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왜 내가 이 나라를 믿어야 하지?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등장한 사건이 황건적의 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황건적의 난을 단순한 반란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건 반만 맞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드디어 터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가난했고 삶은 막막했고 나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새로운 세상을 말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칼보다 무서운 것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안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선택합니다. 그 변화가 질서 있는 개혁이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폭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게 반란이고 그게 전쟁의 시작입니다. 즉, 전쟁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미 나라가 안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밖으로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현실을 보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문제를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자기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다음으로 넘기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겉으로만 안정된 척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속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던 균열은 어느 순간 반드시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잘못 쓰는 것입니다.
나라든 조직이든 결국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제도가 좋아도 사람을 잘못 쓰면 무너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대신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쓰기 시작하면 조직은 안에서부터 썩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용하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문제를 말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한나라도 그런 길을 갔습니다. 능력보다 관계,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조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의 삶을 놓치는 것입니다.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유지되는데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절망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배고픔보다 무력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질 수 없다는 생각, 누구도 나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체념, 이게 쌓이면 사회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작은 불씨 하나가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전쟁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칼과 군대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사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나라를 믿지 못하고 관리들이 더 이상 공적인 책임보다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고 지도자들이 현실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칼이 늦게 나올 뿐이지 본질은 훨씬 먼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와 조직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건물도 있고 직함도 있고 제도도 있고 회의도 열리고 사람들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쪽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가 있는데 실제로는 나라답지 않고 겉으로는 조직이 있는데 실제로는 조직답지 않은 상태.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삼국지 속 한나라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황제가 있어도 황제의 뜻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조정이 있어도 나라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보다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 전체를 보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를 보는 사람이 사라진 순간부터 무너짐은 시작됩니다. 작은 문제는 고쳐질 기회를 잃고 큰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불만입니다. 백성은 살기 어렵고 젊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은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래가면 사람들은 점점 분노하기보다 체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체념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아직 기대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체념한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등을 돌린 사람입니다. 나라가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건 적군의 칼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체념입니다. 한나라는 그 체념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황건적의 난 같은 형태로 쌓여있던 것이 폭발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은 불꽃처럼 시작되지만 그 불꽃 아래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른 장작이 쌓여 있었습니다. 백성의 고통, 무너진 신뢰, 잘못된 인사, 현실 외면, 권력의 왜곡, 책임지지 않는 지도층,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불을 붙였는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쉽게 불이 붙을 만큼 안이 말라 있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해야 삼국지를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만 욕하면 원인을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게 만든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 구조를 만든 것은 바로 무너진 정치와 무너진 신뢰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는 강한 적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안이 단단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안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이건 인간도, 조직도,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무너진 진짜 이유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쇠퇴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삼국지는 그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전쟁의 기록이지만 실제로는 내부 붕괴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누가 배신했고, 누가 이겼고, 누가 더 강했는지보다 왜 그런 인물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유비, 조조, 손권 같은 인물도 그 시대가 건강했다면 그렇게까지 커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영웅의 등장은 늘 시대의 건강함보다 시대의 붕괴와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영웅보다 관리자와 제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제도 대신 강한 인물에게 기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삼국지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더 옳은가 보다, 누가 더 버틸 수 있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선한가 보다, 누가 더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건 참 무서운 변화입니다. 나라가 건강할 때는 사람들이 원칙을 봅니다. 하지만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원칙보다 생존을 봅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빠르게 달라집니다. 조조 같은 사람은 바로 그 변화된 세상에서 강해집니다. 유비 같은 사람은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신뢰를 통해 사람을 모읍니다. 손권 같은 사람은 안정된 지역 기반을 통해 오래 버팁니다. 즉, 삼국지의 영웅들은 모두 무너진 한 나라의 틈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삼국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웅 개인보다 먼저 그 영웅을 만들어낸 붕괴를 읽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연결됩니다. 어떤 조직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고 놀랍니다. 갑자기 왜 저 회사가 저렇게 됐지? 갑자기 왜 저 사람이 떠났지? 갑자기 왜 저 관계가 깨졌지? 갑자기 왜 저 집단이 싸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갑자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못 본 것뿐입니다. 혹은 보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삼국지는 옛날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문제를 미루는 리더, 능력보다 관계를 우선하는 인사, 밑바닥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권력, 겉만 유지되는 조직, 무너지는 신뢰, 쌓여가는 분노.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싸움이 시작됩니다. 나라에서는 전쟁이 되고, 회사에서는 분열이 되고, 관계에서는 단절이 됩니다.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단순한 역사 지식이 아니라 무너지는 구조를 읽는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이 시작된 뒤에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부를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직 믿고 있는지, 제도가 아직 작동하는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지, 아래의 고통이 위로 전달되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그걸 놓치면 전쟁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은 욕심 때문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내부의 붕괴가 겉으로 드러난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외부의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부가 먼저 믿음을 잃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누가 이겼는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무너졌는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유비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유비를 따랐는가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